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벌써 또 주말이네요. 이제 올해 또 1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우선 오늘 영상은 한 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서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 또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날짜는 12월 5일에서 12월 9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 첫 번째가 삼성 SDI. 유일하게 이 종목만 한 주 동안에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1000억이 채 되지 않고 있죠. 일반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한 주 동안에 1000억 이상 매수하는 종목이 많게는 5개? 그 정도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간신히 한 종목이 나왔고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수급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는 3주 동안의 수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하고 11월 29일 그리고 22일 이때 세 차례 순매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순매도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기관에 보다 강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또 차트 흐름을 보면 자, 이게 30분 봉이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수급을 많이 참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외국인의 매수 규모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기관의 많은 순매도가 나온다면 또 어제처럼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지 외국인이 매수하는구나, 그 관점 하나만으로 매수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기관이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참조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만큼으로 매도 규모가 줄어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주에 삼성 SDI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해서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도 없고, 지난주처럼 또 급락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균형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두 차례 순매도가 있었지만 극히 미미한 순매도였고, 반대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평균적으로 200억 정도, 그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7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고,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니까 매수를 해보자, 그런 관점이었다면 기관의 급격한 매도로 인한 주가의 낙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라도 기관의 매수 패턴이 과거와 달라졌는지 그 점도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네 번째로 호텔신라,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이번 주에는 조금 순매도가 있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면 자, 30분 봉으로 봐도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엔 한 주 쉬어갔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면세점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최근에 중국에서 방역 정책을 완화함에 따라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카지노, 면세점, 항공, 화장품, 이런 업종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팩트 발표와 함께 지난주에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호텔신라를 보시면 차익 매물이 나왔던 시점이 이때였고, 어제는 또 상승 흐름과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은 팩트가 나왔던 것이 아마 수요일 저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익이 나왔던 것은 이번 주 목요일이었다면 아마 어제 내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일정 부분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3년 만에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는 만큼 그 파급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 이쪽은 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또 최근에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컨텐츠 관련주 쪽에서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었고, 만약에 중국 소비가 살아나게 된다면 이 한한령 관련주들도 같이 조금은 엮일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엔터 관련주들, 이쪽 업종도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매수 상위 종목에 보면 SM도 포함이 되어 있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조금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2차전지처럼 그 매수 규모로 다 포괄할 수 있는 많은 순매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조금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기관을 볼게요. 자,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어제는 모처럼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보통 기관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는 그렇게 크게 매수하진 않거든요. 물론 금융투자, 단기성 투자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조금은 껄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모처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3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조금은 꽤나 쉬어갔던 만큼 이런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필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길게 볼 것인지 그걸 결정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적합한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요일쯤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게 바로 네이버예요. 자, 플랫폼 기업, 특히 네이버를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이번 주가 12월 5일부터였죠. 그때 기관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전과 후를 나눠서 보면 확실히 이번 주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수세는 최근 순매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많은 순매도가 나갔던 업종이 있었죠. 바로 2차전지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기관의 매도세가 짙게 나왔었고 그게 일정 부분 플랫폼 기업 네이버 쪽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에서 플랫폼 기업 쪽으로 본격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수급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 네이버 다음 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만약에 2차전지에서 기관의 순매도가 나온다면 그 자금들이 다시 네이버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도 다음 주에 같이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LG생활건강.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신라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주 그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5일부터 해서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기관의 매수 규모가 많이 늘어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쪽에서 빠져난 자금이 화장품 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만약에 들어온다면 2차전지는 순매도가 나오는지 그것도 연관성을 지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관의 매매 패턴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단지 지난주만의 매수 패턴을 봤을 때는 2차전지에 있던 자금들이 플랫폼 기업 이쪽으로 한 차례 흘러갔다고 볼 수 있고 또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그쪽으로도 흘러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다음 주만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이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번 주처럼 수급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지 그것도 꾸준히 관찰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재료를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애플의 AR 헤드셋이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출시가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굉장히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내년 2023년 CES 가전 전시회가 있는데 이게 소비자 가전 전시회거든요. 거기에서 XR 헤드셋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고 또 스마트폰이 PC를 대체했듯이 또 XR 헤드셋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CES의 최대 화두는 메타버스였다면 이번에는 XR 헤드셋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23년 1월 5일쯤 그때 개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재료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보면 2000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 이렇게 주가에 한 번씩 퀀텀 점프가 있었거든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시장에 많이 기여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스마트폰이 PC를 대체했었다면 이제는 XR 헤드셋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PC가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때는 스마트폰이 주도를 했었다면
앞으로는 XR 헤드셋이 새로운 시장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반도체 업종은 이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간 속에서 반도체는 항상 시장이 어두울 때, 그때가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 초에 CES 2023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